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왜 이더리움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까? 입니다. 지금이 10월 19일이고요. 오전 8시 43분입니다.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투자의 관점에서 본 이더리움입니다. 투자는 돈 벌기 위함이죠. 내가 살 때보다 가격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더리움이 공공재의 성격을 띄었어요. 그래서 많은 XRP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원래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 보고 차라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 성격이 강한 뭐 리플랩스의 토큰을 모으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여러 업데이트들을 통해서 이더리움은 공급을 한정시켜서 희소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미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성이죠. 이더리움이 실제로 앞으로 웹3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야 돼요. 월스트리트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빅테크가 토큰을 발행하고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시켜왔고요.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이더리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솔라나 비교되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메타가 구글이 자기네 코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사용하면서 가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웹3 시대에서도 사용성이 있어. 공급은 한정되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사람들이 덜 알수록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더리움의 역사인데요. 간단히 보면은 비탈릭 부테린이 94년생이에요. 워털루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자퇴를 하고 피터틸 장학금 재단을 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피터틸은 이더리움을 이때부터 알았던 거고 피터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란티어 창업자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벤스 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미국의 가장 주목해봐야 될 인물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터틸은 비트마인 지분을 9.1%를 이미 갖고 있어요. 자기가 키웠던 어떤 프로젝트고 거기에 투자까지 했다? 이더리움에 확신한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다오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한 1100만 가량의 이더리움이 탈취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당시 커뮤니티의 논쟁 끝에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더리움 한번 건드립니다. 하드포크를 진행을 해서 탈취된 그대로의 그 네트워크를 이더리움 클래식, 원래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지금의 이더리움은 이 탈취된 거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의 이더리움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런던 하드포크입니다. 런던 하드포크 때 거래 때마다 이더리움이 일부 자동 소각되게 된 거예요. 21년 8월이죠.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더 머지라는 건데 원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채굴이 됐습니다. 직장인분들도 부업으로 이더리움 채굴기 사가지고 채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더리움 받으면 자기 월급보다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스테이킹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Proof of Staking 블록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예치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은 이자를 주거든요. 스테이킹을 하면 이더리움이 새로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 락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주는 거예요. 얘는 희소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업데이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2023년 24년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거는 사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희소성과 사용성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사용성이 좋기 위해서는 거래의 하나당 수수료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낮춰지면은 이 희소성의 측면에서는 소각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 이것들을 비탈릭 부테린이 어떤 로드맵으로 얘를 이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들을 개선하려고 했는지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팩트라 업데이트와 푸사카 업데이트 3분기, 4분기 진행 중인 거고요. 가장 최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데이트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확장성, 거래의 효율성, 데이터 가용성, 사용성들을 대폭 증대를 하고 있다. 팩트라에서 푸사카 업데이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걸친 이더리움의 대형 기술 업데이트 단계고요. 결국 둘 다 이더리움을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어떤 업그레이드다. 그러니까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측면인 거죠. 팩트라는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스테이킹 안정성에 초점을 담근 성숙화 단계, 매스 어덥션 직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매스 어덥션은 뭐냐면은 대중들이 실제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실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쓰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코인, 가격, 투기 이런 걸로만 쓰이는데 이제 실생활에 쓰이는 거죠. 첫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AI에서 챗GPT가 실사용 사례가 됐듯이
블록체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사용 사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제 이더리움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쓰이게 될 겁니다.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죠.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튜링 완전이라고 불리는 컴퓨터다. 다 탈중화된 컴퓨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화기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디파이, 그 금융에서도 사용되고, NFT, 내 진정한 소유권을 갖는 NFT,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RWA,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AI 에이전트, 이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게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모든 디지털 가치의과 계약이 올라가는 플랫폼으로 발전 중이며,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라고 불리게 된다. 자, 그러면은 희소성, 공급의 측면에서 조금 더 파볼게요. EIP 1559. EIP라는 건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 이더리움 개선 제약서의 1559번째 제안서인데, 런던 하드포크가 일어났고 가스비 구조 개편이 일어납니다.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는 베이스 피와 팁 구조에서 베이스 피를 자동으로 소각을 하게 돼서 영구적으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했다. 이더리움의 자동 소각은 런던 하드포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이전에는 이런 소각 메커니즘은 없었다. 예전에는 사용자가 낸 가스비 전부가 채굴자에게 갔던 구조였어요. 이게 POW죠. 그래서 직장인들 쏠쏠하게 벌 수 있었어요. 수수료는 베이스 피가 있고, 뭐 팁, 검증자한테 주는 팁이 있고, 베이스 피는 거래할 때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본 수수료죠.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인공지능이랑 호환성이 좋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 피는 100% 소각이 된다. 베이스 피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니까 중요한 건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더 머지라는 업데이트예요. 더 머지는 POW 방식에서 채굴을 통해서 특정한 해시 함수를 풀게 되면 그 검증이 돼가지고 보상을 줬다면, 이더리움을 예치해가지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이건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이더리움 가격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하면은 이더리움이 그동안 잠겨 있잖아요.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POW에 비해서도 이 POS 시스템 자체가 발행량 자체도 대폭 감소하는 형태로 돼서 디플레이션 쪽으로 희소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스테이킹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더를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더파이 이런 데서 내 이더리움 예치하면은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더리움으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스테이킹을 하면은 새 이더리움이 발행되는 건 맞는데, 발행 구조 자체가 이 POS 구조에서는 POW 때보다 훨씬 더 작다. 희소성 측면에서 좋다. 스테이킹은 일시적 공급 차단 효과도 나오죠.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네트워크에 잠겨 있어서 자유롭게 유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스테이킹을 해서 이더리움이 늘어나는 것보다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가스비로 인한 소각이 더 많기 때문에 스테이킹 보상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많으면 순 공급 감소에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 실제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2023년과 25년 사이에서 소각량이 하루 2,000에서 4,000 이더리움 수준이고, 스테이킹 발행량이 1,500 이더리움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을 잠그죠. 유통을 아예 줄이고요. 이 POS라는 구조 자체가 POW에 비해서 발행량 자체를 줄이는 메커니즘이고요.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아예 소각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희소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무한정 발행되지 않느냐라는 건 이 런던 하드포크 이전에 나오는 이더리움을 알고 계신 분들, 시중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이더리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이더리움의 희소성의 측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의 공급 구조는 22년 9월 생각보다 더 머지 이후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는 거고, POW에서 POS로 전환하면서 연간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490만 개에서 97만 개로 약 80%가 감소했다. 이는 공급 압박, 공급을 줄였다. 런던 하드포크, 이 소각 메커니즘이 21년 8월에 도입해서 약 450만 이더리움을 영구적으로 소각을 했고, 이 메커니즘은 모든 거래에 베이스 피를 소각을 해서 공급을 줄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합니다.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얘는 희소성인데, 희소성이라는 건 소각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소각이라는 거는 거래 수수료인데, 이더리움의 단점이라고 부각받는 것 중 하나가, 아니 뭘 거래를 할 때마다 이더리움을 이렇게 많이 소각을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더 그 수수료가 낮은 다른 플랫폼을 쓰지 않겠나, 솔라나나 다른 그 블록체인들이 이더리움을 이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다양한 팩트라, 후사카, 덴쿠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더리움의 경제 구조 중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오프가 가스비를 줄이면은 사용성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가스비를 줄이면은 희소성에서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시소 관계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소각, 희소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확장성으로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방향. 한 사용자가 느끼는 비용은 낮추서 사용성과 소각을 다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은 거래 한 건당 수수료, 가스비는 낮추지만 전체 거래 건수로 늘리는, 사용성을 늘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레이어 1에 있고 렐 1에서는 느리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1이 있고 사용성이 더 좋은 L2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L2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은행 본점에 몰려서 창구에서 송금하는 트랜잭션 한 건마다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L2가 됐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동네 지점에서 한꺼번에 거래를 하고 결과만, 이게 동네 지점이고 이게 본점인 거죠. 동네 지점에서 수수료는 좀 더 싸게끔,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싸게 해서 얘를 묶어서 L1에 한 번에 보내서 이더리움을 일부 소각하는. 개인이 느끼는 건 L2에서 할 때는 수수료가 싸지는 거죠. 대신에 이 사용성이 계속 늘어나니까 L1에 다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소각과 사용성을 둘 다 가져간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싸게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L2가 이 묶음 배치로 올린 데이터마다 이더리움을 소각해서 소각은 발생을 시킨다. 그 다음에 또 여러 처리 효율 향상, 이건 네트워크 내부의 기술 업그레이드로 한 블록 자체에 더 많은 거래 내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하철 한 칸에 100명만 태울 수 있었다면은 이제 500명까지 태울 수 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거래당 5분의 1 거래 수수료를 낮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 건수를 늘리는 형태로 사용성을 증대시켜가지고 사용자가 하나에 느끼는 거래 수수료를 낮추면서 전체 거래 건수를 늘려서 소각량을 유지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네, 여기까지 희소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보통 알트코인 투자할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알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품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TVL이라고 하는 거고, 이 네트워크의 예치된 총 자산 가치를 TV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 라마나 이런데 보시면은 해당 프로젝트별 TVL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년도에 전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신고점을 갱신해가지고 계속 TVL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21년도 때 핫했던 게 NFT죠. 지금 이게 하나의 가격이 1억이 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NFT를 갖고 있으면은 뭔가 약간 트렌디해 보이고 사회적인 좀 신분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지금 디지털,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오면은 그 시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퍼치 펭귄 NFT 하나 갖고 있으면은 좀 바이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NFT가 핫한 내러티브 중에 하나였고, 알트코인을 펌핑시킨 주 스토리였는데, 문제는 이 NFT라는 게 이때 당시에 어떤 기술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 대중들의 사용성의 측면에서 아직은 서툴다 였다라는 거죠. 근데 25년에는 내러티브가 더 강력한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채권,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부채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갚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내용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할 때, 거래를 할 때마다 베이스 피가 걸려서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 소각이 발생되는 거죠. 이 NFT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내가 이 NFT를 만들어서 올릴 때 그거를 민팅한다고 하거든요. NFT를 발행할 때도 이더리움을 소각을 시키고요. 얘를 원래는 10 이더리움에 사가지고 12 이더리움에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더리움이 계속 소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NFT가 지금은 장난스러워 보이는 단계인데,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이미 예술 쪽에서 쓰이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영상, 유튜브가 블록체인화가 되면은 제 영상 NFT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제가 소유권을 갖기도 하고, 이 NFT는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입니다. 리니지에서 내가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템이 NFT화가 되면은 리니지가 망해도 다른 곳에도 그 NFT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진정한 소유권을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KBW의 주요 이제 중 하나가 RWA예요.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이 RWA 거래를 자주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 소각량이 많아져서 공급 감소 효과를 나오게 된다. RWA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당장 25년부터 금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실사용 사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은 장난 아닌 거죠. 비상이 걸렸다라고 해요. 모든 자산의 토큰화는 뭐냐?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예금, 미술품 등 현실에 존재하는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꾸는 게 이 모든 자산의 토큰화다. 예를 들면은 뉴욕의 빌딩 한 채를 1000개의 토큰으로 쪼개서 누구나 그중 일부를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이거는 부동산 RWA 토큰이다. 그리고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의 ERC20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팔 수 있다면 이거는 채권 RWA 토큰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된다. 모든 종류의 가치가 블록체인 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모든 자산의 토큰화에 왜 이더리움이 중심이 되는가? 스테이블 코인 다음에는 RWA가 뜰 거예요. 이게 전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요. 왜냐면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솔라나랑 다른 점은 한 번도 얘는 중단된 적이 없었다. 법적 신뢰랑 기업용 인프라, 기업 컴플라이언스 이런 법적 규제를 준수 그러한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과도 궁합이 좋고 기관 자금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델리티, 블랙록 등 RWA를 올릴 때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 형태를 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더리움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기관들이 금융에서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더 미래를 보면은 요즘 핫한 AI입니다. 그럼 실제에서 AI 에이전트, 지금 반도체 주식이 핫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또 이 컴퓨팅 파워가 반도체잖아요. 특히나 반도체에서 디램, 메모리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수요를 받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전력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전력도 또 핫한 거죠. AI라는 섹터로 묶여가지고 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AI 에이전트들끼리 거래를 하는 형태가 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AI 쇼핑 어시스턴트가 대신에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800 이하로 괜찮은 여행 상품 찾아서 예약해줘 라고 하면은 AI 쇼핑 어시스턴트가 여러 여행사나 호텔 플랫폼을 비교해가지고 조건에 만족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크립토로 그냥 결제를 하는 거죠. 에이전트가 다른 서비스, 다른 에이전트에게 예약 확인, 결제, 티켓 전송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에이전트들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서 크립토 투자를 즉각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시그널이 걸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도 있을 거고 분석 에이전트도 있을 거고 결제 에이전트들 이런 게 서로 계약을 맺고 보상을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주고받는 자율경제가 오겠죠. 로봇 청소기, 이달에 사용할 로봇 청소기를 필요로 하면은 청소기 사용권을 에이전트한테 임대를 한다. 그럼 에이전트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에이전트가 전력 수요 예측 서비스를 다른 에이전트한테 또 구매를 하고 이 서비스 비용을 자동으로 지급을 한다. 에이전트 간의 소액 결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게 크립토가 이용이 될 거다. 그럼 왜 크립토를 꼭 이용을 해야 되냐? 에이전트들끼리 그냥 지금의 은행 API나 신용카드 이용하면 안 돼? 이 질문이 또 핵심이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탈중앙화 되어 있다. 탈중앙화라는 거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서로 거래하려면 누군가 중앙에서 다 통제하는 지금의 시스템보다 트러스트리스한 중개자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겠죠. 기존 결제 시스템은 중앙기관이 필요하고 이 기관이 장애가 되거나 거래가 막히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정부가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은 이런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다. AI 에이전트들끼리 거래할 때는 조건 A가 만족되면 자동으로 B를 지급한다. 이게 컴퓨터라는 거죠. 컴퓨터가 가능한, 컴퓨팅이 가능한, 튜링 완전한 그러한 블록체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랑 블록체인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화된 계약이 중요해진다. 블록체인은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네트워크상에 배포하여 누구든지 검증 가능하게 하면서 신뢰 없이도 동작하게 만든다. 기존 결제 시스템은 보통 사람 또는 중앙기관이 개입하여 승인한 구조가 많았는데 완전 자동화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거래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투명하죠. 다 기록이 됩니다. 누구든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AI가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이 거래 진짜였어? 이렇게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시간 열려있고 글로벌하게도 경계도 없고 글로벌 접근성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AI 에이전트들끼리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이 필요할 거고 거기서 이더리움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거를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블록체인과 이 크립토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매스 어댑션이 되는 거죠. 대중들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구글에서 이 AP2라는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 구글의 AP2 시스템을 이용하면 굳이 이더리움을 안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왜냐면 그냥 구글의 어떤 자체 그 플랫폼과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글의 AP2를 쓰면 꼭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신용카드, 지금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만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인프라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특정 사례에서는 이런 이더리움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AP2만 봤으면은 기존 결제 방식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AI 에이전트 간 거래라든지 RWA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든지 초소액, 자동화, 글로벌 이런 특성이 강해질수록 점점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결제에 맞는 플랫폼은 이더리움 같은 게 더 유리해지고 실제로 선택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선택지로 하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건 챗GPT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서는 결제 수단으로서 이더리움을 아예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 트랜지션 가스비 때의 런던 하드포크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소각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A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면 B는 Y 토큰을 지급한다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미리 설정을 하는데,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 위에 배포가 되니까 이럴 때마다 그 이더리움이 계속 소각이 되겠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ERC8004와 같은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상호작용을 위한 표준이 제한되고 있다. 이더리움이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간의 어떤 신원, 평판 검증과 같은 것들에 대한 표준, 상호 규약, 프로토콜들을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트러스트리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간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아도 돼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거래를 할 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인간 증명이에요. 이 라이프 트렌드 2026 김용섭님 저자인데, 이런 트렌드 책을 많이 보면은 도움이 되는데 아예 부제로 써놨어요. Proof of Humanity가 중요해진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해야겠죠.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랑 공존을 하면 왜 인간 증명이 중요해지냐. 샘 알트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월드코인을 만든 것 자체가 왜 이 월드코인을 만들었냐면, AI가 이제 대부분 경제 가치를 대부분 만들어내면 인간은 인간임 자체로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UBI라고 불리는 Universal Basic Income이죠. 보편적 기본 소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는 일을 안 하고도, 왜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냥 이 인컴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오브라는 홍채에다가 오브라는 그 기구에다가 내 홍채를 인식을 하면은 내가 인간임을 증명을 하게 되면은 매달 월드코인을 받는 형태예요. 그게 월드코인입니다. 인증 완료자한테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일정량의 월드코인을 주는 거예요. 매월 지급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그래서 뭐 24년 9월에서는 월드코인 측에 과징금을 부여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규제죠. 규제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월드코인을 이제 매달 수령받지 못하고, 저 익선동 가가지고 팝업 스토어 가면은 한 50 월드코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드코인이 만약에 2,000원까지 올라가면 10만 원이죠. 자, 그럼 인간 증명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인간 증명이 일단 뭐냐라고 하면은 AI나 봇이 실존 인간임을 블록체인 상에서 증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증명은 디지털 신원의 핵심입니다. 또 이 DID라는 섹터가 있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웹3에서는. 그러면은 이 인간 증명에서는 이미 주요 프로프 오브 휴머니티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드코인도 옵티미즘 이더리움 레이어 2고 프로프 오브 휴머니티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 자, 근데 왜 인간 증명이 중요하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제 인센티브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웹3에서는 이 신원 인증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이 UBI 토큰을 받으려면은, 계속 내가 기본 보편 소득을 받으려면은 내가 인간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특정 서비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인증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증된 에이전트여야 돼요. 어떤 프라이베트한 그러한 그 프라이버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은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된 사람만 어떤 특정한 정보에 접근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증된 에이전트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DID라고 불리는 디지털 인증 인원 디지털 뭐예요? 네, 디지털 신원 인증이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인간 증명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우 투표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때도 프루프 오브 휴머니티를 해야 이 사람이 특정 그 인물임을 증명이 되어야 경쟁 행위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기나 웹3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주 많은 에이전트들과 아주 많은 인간들이 인간 증명을 이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예 책 내용 자체에 인간 증명이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런 인간 증명을 할 때마다 뭘 해요? 이더리움 기반에서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소각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측면에서 인간 증명으로서 이더리움이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금융에서는 뭐 여러 가지 봤었죠. 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RWA,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들끼리 거래에서 이더리움이 사용되고 인간 증명까지 이더리움이 사용이 돼서 수요의 측면에 있다. 사실 다 필요 없고요. 가장 핵심 근거는 요거예요. 월가의 핵심 인물이 그 다음에 미국을 주무르는 가장 주목해야 할 킹메이커가 그 다음에 우리의 김승우 회장님이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불과 25년 뭐 7, 8월에 있던 일이잖아요. 이 김승우 회장님이 투자하신 건 그렇고 이분들은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 이더리움 DAT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신 거죠. 비트코인이 확실한 자산이 된 거는 24년에 월가가 ETF를 승인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렇게 해도 월스트리트랑 지금 미국의 그 핵심 기득권 세력이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거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DAT 기업들이 이제 우후죽순 새기겠죠. 그래서 비트마인이라든지 뭐 샤프링크라든지 이런 데가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그래서 뭐 스트래터지가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는 걸로 보고 뭐 여러 법인들이 따라하듯이 이더리움도 이런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을 사면은 이렇게 계속 이자가 나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 이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앞에 내용만 보면은 그럼 가격이 오르겠구나 뿐만 아니라 얘는 가장 되게 좋은 장점 중 하나죠. 현금 흐름까지 같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빨리 투자할수록 좋은 거죠. 요약할게요. 서민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법. 이 영상에서 계속 뭐라고 했냐면 1BTC를 일단 모으라. 1BTC 모을 때까지는 그냥 DCA 홀드로 무지성으로 차트 보지 말고 비트코인 모으고 그냥 개인 지갑을 빼내서 팔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을 모아서 얘를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모은다. 저는 이제 팔지 않고 이렇게 자산을 모아가는 우량 자산을 꾸준히 사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게 하죠. 사모으죠. 비트코인은 강남이 정말 똘똘한 한 채예요. 뭐 아크로 리버파크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거고 아크로 리버파크 사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인데 팔겠어요? 자식한테 물려주죠.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물려주고 앞으로 올 디지털 웹3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죠. 서울 부동산으로 치면. 그럼 이더리움은 뭐냐면 아주 알짜 상가예요. 아주 좋은 길목에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을 다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소성이 있는데 사용성이 증가되면서 가격도 오르는데 스테이킹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꾸준히 모아나가고 팔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